안녕하세요.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지휘자 INFJ 유형과 영원한 멘토 평강공주형이라고 불리는 ENFJ 유형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역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코드가 NFJ라는 세 개 코드가 다 공통입니다. 제일 앞에 코드 I와 E 코드만 서로 다른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INFJ 유형은 글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잘 표현하는 사람. ENFJ 유형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NFJ 유형은 상처받은 지휘자라는 그 별명에서 나와 있듯이 자신의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ENFJ 유형은 사람에 대한 그 긍정성과 적극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 코드인 NFJ, 이 코드를 하나로 정의해 본다면 N은 이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F 코드는 관계를 지향하는 거고, J 코드는 완료하는 거죠. 그럼 이걸 엮어보면 이상적 관계를 완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INFJ 유형은 내향이니까 이상적 관계를 완성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ENFJ 유형은 이상적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이상적 관계가 뭡니까? 현실적 관계가 아닌 이상적 관계. 현실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겠죠.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거고 안 되는 것은 아마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상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관계, 자신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최상의 관계, 그게 이상적 관계겠죠. 그게 끝자락은 유토피아의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서로에게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세상, 진실되고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이상적 관계겠죠. INFJ와 ENFJ는 완벽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상적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INFJ 유형과 ENFJ 유형은 이 이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사람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J 코드는 관계를 완성하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완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사람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 챙기는 게 어렵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지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챙기느라고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쏟았을 때 나중에 이제 번아웃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본인도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자신은 에너지를 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현상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을 돌봄을 완성하느라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두 사람 관계가 외부에서 에너지 빼앗긴 것들 때문에 두 사람에게 투자할 에너지가 상실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두 사람이 잘 가져야 되겠죠. 특히 INFJ 유형들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INFJ 유형들은 그렇게 되면 좀 우울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번아웃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또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ENFJ 유형은 하모니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가 즐겁고 항상 우리가 사랑에 이르고 항상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줘야 되는데 INFJ 유형이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ENFJ 유형을 대할 힘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ENFJ 유형은 같이 있고 싶은데 다가가는데 INFJ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ENFJ는 상처를 받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싫나?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NFJ 유형이 좀 더 뭔가 이걸 풀어보려고 더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면 INFJ 유형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을 통해서 또 자기를 만나는 걸 통해서 자신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족시키기를 원했는데 ENFJ 유형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경계선 침범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INFJ 유형이 신경질을 내게 되겠죠. F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감정형들의 장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이 감정형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이 됩니다. 이 감정이란 그렇죠. 감정이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감정도 있고 우울한 감정도 있고 화나는 감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이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아폴로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폴로가 크로니스 공주를 사랑했고 임신까지 시켰지만 크로니스 공주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흰 까마귀에게 감시를 시킨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이 크로니스 공주가 이 스키스 왕자를 좋아하고 정분관계가 있는 것을 이 까마귀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탱받아서 크로니스 공주를 화살로 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 죽이고 나니까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알려줬던 까마귀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저주를 해서 흰색 까마귀를 까맣게 만들어버린 거죠. NF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그 요동칠 때, 정신없을 때,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 동안 수도할 건지,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서로 풀어갈 것인지, 정상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INFJ가 약 2%고 ENFJ가 약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16가지 유형 중에서 분포가 적은 두 유형 간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NFJ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상당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적 가치에 대한 동일한 인생의 가치관과 의미와 방향성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J 코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되고 정돈되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서 발전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점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는 뭘 도와주면 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읽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가능성의 긍정적인 말들을 해줌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뭔가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성장력을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잘합니다. 성공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맹신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또 범합니다. INFJ도 그렇고 ENFJ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가진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모습입니다. INFJ도 그렇고 ENFJ 유형도 그렇고 자기 주관적인 객관성을 상실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에 중심이 돼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두 사람 다 확보해야 될 게 논리적 객관성인 거죠. 두 사람이 이 논리적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냐. 그러려면 두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T라는 그 기능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T를 주기로서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조언자를 둔다든지 해서 두 사람이 거기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나온 조언에 따라서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를 좀 내려놓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관계에서 차이점은 EI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외향인 ENFJ 유형은 INFJ 유형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질문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외향들은 평균 2초 만에 대답하지만 내향들은 평균 7초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INFJ 유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신에 대한 내적 갈등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서 전달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도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N이라는 코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정돈이 안 돼요. 또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 공간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혼자 있고 싶다. 때로는 뭐 우울해 보일 때가 있죠. INFJ 유형들이 그 우울함으로 들어갑니다. 멍하게 이제 멍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혼자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 혼자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배려해주는 ENFJ 유형은 막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내가 풀어주고 싶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거든요. 그렇더라도 도움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수도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ENFJ 유형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ENFJ 유형은 생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 생각과 상당히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이 육체를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육체를 안 돌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와 이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NFJ 유형이 너무 정신적으로 자기 내면의 그 고민 속으로 많이 심취해 들어가면 나중에 육체가 빨리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되더라도 할머니 같은 또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병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NFJ 유형이 INFJ 유형을 데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좀 활동적인 운동, 뛰는 운동 이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라톤을 한다든지 뛴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육체를 많이 움직여서 땀을 충분히 빼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 얼굴을 보면 허옇게 떠있다 그래야 되나? 이 땀 흘린 그런 경험이 적은 그런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뺀 사람들은 피부가 생기가 있는데 이 땀을 안 뺀 사람들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메마른 느낌이 있죠. 이 INFJ 유형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운동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네, INFJ는 뭐 ENFJ 유형에게 해야 될 것들은 요청하는 거죠. 뭐 기다려달라, 도와달라, 아니면 나 혼자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INFJ 유형과 E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좀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